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도 서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낮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석인 모레는 전국이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최동석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이 미국 워싱턴 침례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이 오늘 밝히기를 최성해 총장이 학위를 받았다는 시기에 교육학 석사와 교육학 박사 과정을 운영한 바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워싱턴 침례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은 1995년인데 최성해 총장은 한 해 전인 1994년 8월에 발행된 동양대 학부 창간호에 자신을 교육학 박사로 소개했습니다. 또 2000년에 낸 책에도 워싱턴 침례대학 교육학 박사라고 박았습니다. 교육자의 양심을 운운했던 사람이 본인의 학력을 부풀렸던 것입니다. 혹시 최성해 총장이 제기했던 조국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감추기 위한 물타기성 학력 시비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최성해 총장은 표창장 위조는 물론 회유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 다르고 오늘 이야기가 다릅니다. 조국 장관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있다라고 했다가 다시 없다라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번 했다고 했다가 2번 했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총장 표창장이 검찰 조사에서 본 표창장 복사본과 일련 번호가 다른 것 같다라고 했다가 같은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동양대 표창장 논란은 최성해 총장 본인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이 의심을 지탱하는 유일한 근거 또한 최성해 총장의 입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최성해 총장을 무조건 믿고 두둔한 언론들, 최 총장 학력 부풀리기 문제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늦더라도 믿을 만한 증인인가 아닌가 따져보려면 말입니다. 특히 최성해 총장 인터뷰를 한 면 가득 싣고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합격한 큰아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병대에 입대시킨 아버지라고 추켜세운 조선일보, 불편한 사실이라도 응시하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이 만약에 최성해 총장처럼 학력을 속였다면 가만히 있었을 조선일보입니까?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슬슬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명절을 앞둔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겠네요. 귀를 쫑긋하고 듣겠습니다. 여기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도 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호호호호 핫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서 자신과 불화를 빚어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현지 시각 10일 전격 경질했습니다. 호전적인 슈퍼매파로 불리던 볼턴 보좌관의 퇴장은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TBS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정세현 수석 부의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럼 나 나갈게요 하니까 그래 나가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란 문제도 지금 괜히 개입해야지 복잡하게 만들고 북한 문제도 풀릴만 하면은 강경론으로 막으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짜증났을 거예요. 자, 장관님도 직접 그 상대해 보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볼턴이 그 자리에서 나가게 되면 대북 정책을 꾸려가는데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분명히. 당연히 북한한테는 좋은 메시지죠. 그리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볼턴 같은 식의 볼턴 방식이 결국 리비아 방식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폼페오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비건이 8일날 연설에서 미시간 대학 연설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뭐 좀 살짝 꺼냈는데 그거는 볼턴이 지금 경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아마 비건도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내보냈으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민 라이브. 법무부 간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쪽에 전화를 해서 윤석열 총장을 뺀 수사팀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런 제안을 곧바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이고 조국 장관에게는 보고한 바 없었다며 수사 개입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조직 장악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의심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김경래 기자가 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말이죠. 이에 대해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보기엔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네. 법무부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네. 장관이 임명됐을 경우와 되지 않았을 경우를 다 놓고 네. 시나리오를 좀 구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임명됐을 경우에 네. 이제 검찰과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공정한 수사를 풀어갈 것인지를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안들을 서로 타진해봤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게 뭐 장관의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하지 않더라도 서로 네. 오히려 이제 장관의 보고를 하기 전에 네. 실제로 이게 가능한 건지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전제가 돼야 또 보고가 가능한 거니까 보고를 안 했다는 게 뭐 우리 업무 장악력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제안했다가 검찰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권영철 CBS 대기자가 본인이 취재한 최근의 검찰 분위기를 소상히 들려주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조국 후보자가 순순히 그만두거나 청와대가 지명 철회할 줄 알았다. 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압수수색 들어가면은 낙마하지 않을까, 사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을 것인데 압수수색 시기가 잘못되다 보니까 낙마하기는커녕 여권과 여권 지지층 청와대에서 경로를 했고 거꾸로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가 돼버렸다. 실제로 검찰 핵심 관계자가 수사 초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명을 철회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은 그건 막가자는 건데 양식 있는 사람 분들이니까 잘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검찰의 판단은 예. 이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개혁에 저항하는 모양새가 돼버렸다는 거죠. 본인 관련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예. 그게 너무 큰 칼을 휘둘러 버리다 보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탄 행곡이 됐고 피할 수 없는 길이 돼버렸다는 거죠. 김용민 라이브.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국제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직권남용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 이재명 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서 상고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 측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의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선거방송 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서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심에서 별다른 쟁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난 것을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이제 당신 밥을 먹었느냐 했을 때 밥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김밥을 먹었어요. 김밥을 먹었는데 왜 김밥을 먹은 걸 얘기 안 했느냐. 적극적으로 그걸 해명했어야지. 이러면서 이걸 허위사실 공표를 얘기해가지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무려 300만 원의 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지난 그 선거 이전에도 압도적인 그 유력 후보였고 또 당선도 압도적으로 된 이 대의민주주의의 표심을 얻은 그 선출직에 그 도지사가 과연 이 법원의 그 엘리트 판사님 그분의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당선 무효의 형을 받았다는 거는 대의민주주의 훼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했던 여행길을 매번 달이 차오를 때마다 포기했던 그 다짐을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겁먹고 벙어리가 된 소녀는 모두 잠든 새벽 4시 반쯤 홀로 일어나 창밖에 떠있는 달을 보았네. 하루밖에 남질 않았어. 달은 내일이면 다 차올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걸 놓치면 영영 못 가.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오늘도 여태껏처럼 그냥 잠들어 버려서 못 갈지도 몰라. 하지만 그러기엔 소녀의 눈에는 저기 있던 저 달이 너무나 떨리더라. 달은 내일이면 다 차올라. 그걸 놓치면은 절대로 못 가.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가자. 네, 노래 제목이 달이 차오른다가 아니라 달이 차오른다 가자였습니다. 아, 노래 참, 왜 반말을 할까요? 달이 차오릅니다. 갑시다. 뭐 이런 거 어떨까요? 예, 훨씬 더 공손하지 않나? 농담입니다. 예, 농담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를 덮으려고 꼼수를 쓴 겁니다. 예, 달이 차오른다 가자. 잘 들었습니다. 좋은 노래는 또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자, 김두회님, 89.3으로 들으니까 김용민 선생 목소리가 나오네요. 94.7로는 잡히지가 않아서 5시 5분 89.3으로 듣겠습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일까? 89.3은 바로 KBS 청주에서 쏘는 방송입니다. 우암산에서 1kW로 쏘는 방송입니다. 청주는 저희 방송 나오거든요. 근데 94.7은 계룡산에서 3kW로 쏘는 KBS 대전 방송 전국 라디오인데 자체 방송을 하는 KBS 대전입니다. 그래서 청주로는 들을 수 있는데 대전으로는 또 이 시간에 일부 듣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89.3으로 들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도혜님. 다음 주부터는 또 저희 김용민 라이브가 부산에서도 1, 2부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도혜님 감사하고요. 0830번 쓰시는 분 전부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오늘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권현숙님, 왜 이렇게 어른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를까요?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답답하네요. 그러니 요즘은 기득권층 자녀들이 장악하다시피 한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의 사고도 정의나 진실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앞장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자 보내셨는데 그렇지 않은 서울 연고대생도 얼마나 많은데요. 예. 자, 김도규님, 추석 연휴 때 성대모사 특집 하나요? 그럼요.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약속은 꼭 지킵니다. 네. 9월 13일 금요일 추석 당일 저희 일부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근님, 스튜디오에 보름달이 둥실. 네. 어디 보름달이 있다는 얘기인가? 제 얼굴. 예. 달이 떠오른다. 가자. 예, 듣자. 자, 크리스타 K님, 전을 하도 붙여대서 손목이 부어오른다. 그러시군요. 네.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니 우울한 소식 속에서도 뭔가 좀 설레는 마음이 생기네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2427번 쓰시는 분, 저 세종 사는데 세종시 라디오 나오게 조치해 주세요. 세종시에서 가장 가까운 방송이 이제 계룡산에서 쏘는 94.7인데 이게 지금 KBS 대전 1라디오 방송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89.3 청주 우암산에서 쏘는 89.3 이걸로 맞춰 들으시면 어떨까요? 세종이 또 청주하고 가깝습니다. 네, 5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올 시간입니다. 박소영 씨. 네, 퇴근 후에 기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6시에서 7시 사이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출발하시면 고속도로 요금소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6시간 20분, 대구까지는 5시간 2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7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죽전에서 수원, 또 입장에서 청주 사이 정체가 심합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호법에서 모가 정류장, 이후로 대소분기점에서 서청주까지 3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중부 내륙간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교통량도 빠르게 늘면서 여주에서 감곡, 또 괴산에서 연풍 터널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더 가서는 문경세제에서 진남터널, 또 낙동 분기점에서 상주터널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군위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의성부터 3km 구간 쭉 정체가 여전합니다. 그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35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뉴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진짜 뉴스를 찾는 뉴스 감정 쇼. 뉴스 집품 가품. 쏟아지는 뉴스들 속에서 예리한 시선으로 가품 뉴스를 쏙쏙 골라내 주시는 분입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 권지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이제 금요일에 만나야 하는데 이번 주는 금요일에 이제 추석 특집이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예. 오늘이 더 청취율이 높아요. 예. 농담이고,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가짜뉴스 카톡방에서 여전히 주인공은 이제 조국 장관이십니다. 네, 그래요. 네, 그 카톡 분위기는 뭐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네네. 조국 후보자 시절에 이제 장관이 되기까지 연일 의혹이 계속 쏟아졌잖아요. 네네네. 한 가지 의혹이 해소될만 하면 또 다른 의혹이 돌고 또 그 의혹이 또 이렇게 해소될만 하면 또 다른 의혹이 돌고 바통 터치하듯이 계속해서 이제 카톡방에서 돌았는데요. 네. 역시 조국 장관으로 임명이 된 후로도 이제 문제 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어떤 부분이냐면요. 요즘 SNS나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청문회 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양립은 모순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한 발언을 가지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 갈 것처럼 이제 카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래요. 그 이 발언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뭐 청문회 당시에도 이 워딩을 속보로 내보낸 언론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9일 칼럼을 통해서 기어코 조국 임명한 문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칼럼을 내면서 청문회에서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털어놓은 조국 씨를 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삭발시까지 거행했고 이제 눈물까지 흘리셨죠.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나와 다르면 부수고 망가뜨리는 파시즘 독재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죠. 여기에 발맞춰서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이제 장관 임명이 되던 날부터 연일 뭐 어디에서 농성을 한다. 그러니까 모이자. 뭐 이런 SS 내용 그런 어떤 문자 메시지가 엄청나게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얼마나 급했는지 금일 오후 4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다. 뭐 이런 긴급 공지가 이날 밤 11시 50분에 돌기도 했습니다. 이미 4시는 지났는데. 굉장히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자정 지나서 띄우려고 했는데 좀 미리 올렸다가 이런 실수를 한 건 아니지. 매일 열고 계시긴 하니까 뭐 그런 의미로 또 올리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카카오톡을 이제 메시지를 공유를 한 곳은 일파만파라는 곳이에요.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여기는 들어봅니다. 이제 원래 턴라이트 일파만파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파만파라는 이름만 쓰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보수 우파 중에서도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쪽, 우리공화당을 지지하시는 쪽. 굉장히 극렬하게 나뉩니다.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사이가 되게 안 좋으세요. 여기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일파만파가. 이분들이 매일같이 이제 조국 장관 임명되던 날부터 농성을 하고 계세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김문수 전 지사가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요?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지만 또 박근혜 탄핵은 무효다라고 우리공화당과 결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이죠. 심지어는 그래서 자기 친구인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서 1000년 동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뭐 또 그런 같은 말까지 교회 했었는데. 교인이신데. 그 전광훈 목사 교회. 그 집회에 오늘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참여한다고 이런 또 내용이 계속해서 돌았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농성을 하면서 행동하는 단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토론회 같은 것들을 열고 여기서 뭔가 여론이 형성되는 것임양 뭔가 성명을 내고 하는 또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디어 연대, 바른언론 연대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바른언론 연대
뉴질랜드는 지난 2015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뭐 변희재 구속영장 청구하는 검찰을 비판하는 성명, 또 네. 우리 언론이 문비 어천가다 뭐 이런 성명 등을 발표해 왔고요. 네, 네. 미디어 연대라는 곳은 작년 4월에 발족돼서 이제 한 뭐 1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역시 성격은 다른 언론연대와 좀 비슷하고요. 네. 다른 언론연대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 최근에도 이제 조국 장관 임명한 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과 공영 언론은 대국민 사죄, 진실 회귀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 네. KBS와 MBC를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 미디어 연대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단체는 일단은 민주언론 시민연합 아시죠? 네. 여기를 좀 많이 벤치마킹했다는 느낌이 드는 단체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민언연 같은 경우는 시민활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뭐 2주, 뭐 한 달, 길게는 몇 달씩 언론 모니터를 하면서 네. 또 이것도 그냥 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지켜야 할 강령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기준을 갖고 네, 이제 기준을 비평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예. 그 객관적인 지표 위에서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또 이 모니터를 여러 명이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단체는 생긴 지 1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모니터 보고서는 단 한 건도 나온 게 없어요. 아, 네, 그래요. 단지 토론회와 성명만이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공동대표 3명이 있는데요. 네. 조맹기 씨, 이서구 씨, 네. 황우섭 씨 이렇게 3명이에요. 모두 이력을 보면 전직 언론 또는 교수 출신입니다. 네, 그래요. 일본 언론 같은 경우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SNS를 통해서 연일 외신 뭐 이렇게 꺽쇠를 붙여서요. 이게 일본 매체들 중에서도 가장 우익 언론이죠. 네. 산케이 신문이나 예. 또 산케이 신문의 계열사 중에 석가뉴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인터넷판이 이게 자크자크라는 곳이에요. 네, 네, 네. 여기 보도 내용이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산케이 신문이 9일 보도한 문 대통령 국민통합 무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국론 분열로라는 제목의 내용을 실었고 이 내용이 엄청난 속도로 공유가 되고 있고요. 아, 산케이 신문이 그 문 대통령 국민통합 무시,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국론 분열로. 네. 일본의 우익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1일에는 이제 자크자크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예. 석간 후지의 인터넷판 역시 산케이 신문 계열사죠. 네. 양파 법무장관 가맹 임명 한국, 문 정권 반미로 가는 나락의 길, 뭐 이런 제목을 내면서 여기 이제 사진에도 문 대통령과 조국 이제 장관의 사진을 실으면서 조국 임명을 감행한 문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시선이 따갑다, 뭐 이런 설명을 또 달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같은 일본 언론 매체라도 뭐 니혼게이자이 신문 같은 경우에 논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보면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어서 문 대통령을 향한 역풍이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네.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가짜뉴스 카톡방에서는 네. 예, 산케이 신문이나 자크자크 이렇게 또 같은 어떤 계열사의 신문들 가장 우익 신문이고 지금까지 험한 보도를 많이 쏟아냈던 혐한 보도. 네, 혐한 한국 보도. 혐오. 네. 예. 이런 내용들의 매체 내용들만이 공유되면서 네. 해외에서도 마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매우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여론을 확산하는 중입니다. 그래요. 네. 일본 우익 언론들이 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고 이 보도를 퍼다가 한국의 이런 카카오톡 방에서 네. 계속 공유가 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론 보도라는 식으로 이제 네. 공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자크자크 같은 경우는 이름을 좀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네. 사실 이제 여러 매체들이 그런 이제 의견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인용할 게 없어서요. 네. 일본 우익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는지. 이게 흐름을 좀 보면요. 예. 이제 민원연 같은 어떤 단체를 통해서 성명을 내면 그거를 뭐 펜앤드마이크나 미디어워치 이런 뭐 우익 매체들이 받아주고 네. 그 내용이 또 SNS를 통해 돌면 네. 유튜버들이 한 번 더 확산해주고 그 내용이 또 SNS를 통해 돌고 그러면 또 뭔가 의혹이나 여론이 뭔가 좋지 않은 것처럼 또 정치인들이 또 나서주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형태로 가고 있는 이게 겁니다. 서로 간에 어떤 협업이 네, 협업 체계가 구축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뭐 북한하고 가까워진다, 미국하고 멀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도 지금 굉장히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돌고 있는 이
이른바 뉴스 소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건데요. 네. 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 인사 검증 관련해서 기자 간담회도 있었고요. 인사청문회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방송 보도가 어떠했는지 지금 이제부터 얘기할 것은 기성방송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총정리를 한 내용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뉴스 보도 대담 방송 위주로 이제 정리를 했던데요. 네.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종편 4개 매체 11개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사검증 내용은 살펴보고 내놨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네. 정책이나 어떤 능력에 대한 검증 내용은 없고요. 네. 온통 가십성 내용들로 채워졌다는 거죠. 가십도 중요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정책이나 능력에 보다 방점을 두고 그런 다음에 네. 가십을 소화해야 마땅할 텐데 예컨대 어떤 것들이 이제 다뤄졌습니까? 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채널A 김진구의 돌직구쇼 8월 15일자 방송이었는데요. 네, 김진의 돌직구쇼. 네, 김진의 돌직구쇼. 네. 진행자가 이제 조 후보자가 가지고 나온 텀블러까지 화제라면서 네. 그 매일매일 텀블러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저 출연자가 받아서 네. 왜 조국 후보는 텀블러를 들었을까? 이렇게 좀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네. 텀블러의 사용 목적이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인데 텀블러를 매일같이 이제 갈아 쓴다는 것은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조국 환경부 장관이었나요? 네, 이런 지적을 했고요. 텀블러 색깔이 이제 매일 바뀌니까 네. 매일 새 걸 갖다 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네. 8월 20일자 방송이었는데요. 네. 조국 장관이 입고 나왔었던 파란색 셔츠 차림에 예.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또 나온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출연자가 역시 흰색 셔츠에 노타이를 하고 나왔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심지어 들고 있던 파일까지 새파란색이라면서 이렇게 옷 색깔을 두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나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나오면 파란색 옷을 입고 나오는데 조국 장관이 이제 나는 민주당 사람이다, 나를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를 이제 풍기면서 네. 이제 의미를 굉장히 부여한 거죠. 네.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예. 예, 그리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네. JTBC 뉴스 온 역시 8월 22일자 방송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라면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국 유학 당시에 포르쉐를 탔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내용을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얘기해드렸습니다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처음 냈던 주장이잖아요. 네네. 네, 민원연은 구구 유튜브 채널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한 주장을 JTBC가 주장한 점 굉장히 못마땅하다. 그대로 인용을 한 점. 네. 그래서 꼬집었는데요. 예. 실제로 이 내용은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거든요. 네, 포르쉐를 타는 게 아니라 국산 자동차를 타는 걸로. 네, 예. 이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서 조국 장관의 재산이 이미 다 이제 공개가 돼 있는데 네. 차량은 사실은 외제차는 있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 신고되지 않았는데 그 수동차를 타고 다닌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근거도 없었고요. 네. 단번에 그 가짜 뉴스로 드러났는데. 참 이거 유튜브에서 나온 그런 낭설들을 이 기성 방송에서 그대로 갖다 옮겨서 말한다는 건 참 모양도 빠지고요. 네. 예, 무엇보다도 이 정직한 보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스스로에게 또 상처를 입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찐품가품 사단법인 평화나무 권지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열심히 방송하는 용용 엄기용입니다. 자, 즐거운 추석 명절 준비 귀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추석맞이
대삭발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릴레이로 여성 의원들의 삭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니 그 왜 여성 의원들만 하는 건지 혹시 저 여성 의원 중에 누군가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삭발하세요! 네, 그건 사퇴하세요가 아니라 예. 팩트 체크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무소속 이현주 의원의 삭발에 이어 오늘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삭발식이 거행됐습니다. 어제 오늘 삭발식을 지켜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삭발인가. 이것은 이 추석 선물 세트인가. 아름다운 결이라고 봐야 하겠어요. 또 웃지 말고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삭발을 지켜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삭발 점수는요 역시 세모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삭발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미세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여성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식, 삭발 바통을 이어받은 나경원 원내대표 반응은?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연휴 전날에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요. 우리 이제 정자분들도 이 추석 벌써 이제 분위기에 젖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3139번 쓰시는 분,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차가 안 막혀서 좋네요. 계속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연휴 전날 그렇죠. 되게 저 교통 관련 방송들. 그런 방송이 교통방송밖에 없군요. 네. 괜히 교통 관련 방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통상 이제 연휴 전날 정오부터 특집 방송을 시작합니다. 뭐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만큼 또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오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박희영님 퇴근길에 들어요. 오늘 추석 전야라고 이 시간에 퇴근을 하니까 이 방송을 듣게 되네요. 매일 듣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7572번 쓰시는 분, 추석 잘 보내시고 김용민 라이브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요즘 그분이 안 뵈니까 성대모사 할 일이 없네요. 한번 해주시죠. 좋아합니까? 내 목소리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습니다. 네. 유감입니다. 네. 이완영 전 의원. 네, 그래요. 사랑 안 하면 다 사퇴하세요! 예, 이렇게 또, 7572번님. 예.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커피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모두 다 명절 분위기에 쳐주셨네요. 자, 그러나 우리는 또 오늘의 뉴스를 또 전해야 합니다. 삭발 관련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삭발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울산대 의대 학장을 지낸 소아심장 전문 의사죠. 의사예요. 네, 예. 박 의원이 나선 이유는 조국 장관 딸이 고교 시절에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그 사건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박 의원의 말에 따르면 황우석 사건에 버금가는 우리나라 생물학 발전의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줄곧 외쳐온 평등, 공정, 정의는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활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레토릭,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 황교안 대표가 어제 그 이현주 의원 삭발할 때 또 그 현장에 가서 굉장히 격려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도 동참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도 했고요. 네. 또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박인숙 의원이 또 삭발을 했네요. 근데 이제 박인숙 의원이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이었다가 탄핵 국면 이후로 그 바른정당으로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 모양새인데, 그래서 이거 뭐 혹시 내년 공천 때 뭔가 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삭발한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공천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릴레이로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공천 경쟁 삼아서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예, 그래요. 어떤 뭐 삭발의 의미, 나름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런 성토 또 저항, 이 차원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요. 릴레이가 될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삭발식에서 조국 파이팅 이걸 외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오늘 삭발식에
그 거행에 참석한 의원, 그러니까 거행한 의원은 박인숙 의원하고 그리고 김향숙 당협위원장입니다. 예. 두 사람이 삭발식을 한 다음에 구호를 외치는데 사회자가 박인숙 이러면 화이팅, 김향숙 이러면 화이팅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사회자가 조국 이랬더니 사람들이 화이팅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인숙 의원이 깜짝 놀랐고요. 지지자들도 아이고 왜 얘기가 그쪽으로 가냐라고 해서 당황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그 구호를 미리 공유를 해놓고 조국 하면 뭐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화이팅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국 화이팅까지 3번을 그렇게 파이팅 3창을 해버린 셈이 되었죠. 그리고 이 장면은 KBS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사회자가 경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경황도 없으신 것 같고. 이런 집회를 할 때는 김성태 의원이라든지 이미자 의원이라든지 이런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노동계에서 좀 투쟁을 해본 의원들을 섭외해서 사회를 보는 것이 그나마 이 정통 규탄 집회에 꼴을 갖출 수가 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36년이죠. 36년 동안 여당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97년에 그 뒤로 이제 한나라당이 굉장히 그 한동안 야당으로서 그 이 체질을 변화시키는데 애를 많이 썼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 운동권 출신 그 한나라당 의원들이 꽤 이 선두에 있어서 야당으로서의 그 한나라당의 체질 개선에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 뭐 이재호 의원이라든지 김문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참 어렵네요. 쉽지 않아요. 장외투쟁이란 것도 참 생소하기도 하고. 그 사회를 잘 봐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국면 대치 상황에서 문재인, 독재 이렇게 외치다가 반대편인 민주당과 정의당 당지자들이 문재인 때만 크게 박정희라고 외쳐서 박정희 독재가 계속 이어지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 일도 생각이 나네요. 자, 어제 이현주 의원의 삭발식에 이어서 오늘 박인숙 의원의 삭발식이었는데 삭발이 과연 그 온당한 투쟁 방식인가? 뭐 이렇게 또 지적하는 그런 의원도 있고요. 박지원 의원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서는 안 될 국회의원의 그 3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삭발이다. 이런 말을 했죠. 네, 맞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야 3대 쇼로 의원직 사퇴 그리고 삭발, 단식이라고 꼽았습니다. 사퇴한 의원은 없고 머리는 잘하고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라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촘촘히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패스트트랙 때 반발해서 야당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삭발했었던 박대출 한국당 의원도 격하게 응원한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쓰기도 했습니다. 응원하는 분도 있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말이죠. 김수민 평론가는 어떠세요? 삭발이란 방식의 투쟁은 보통 이제 삭발 내지는 단식 이런 투쟁 방식은 더 이상의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택하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과연 그런 위치인가? 정당에서 활동하는 특히 거대 정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그런 위치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쇼로 비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어떤 투쟁 방식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온당한 방식이라고 보세요? 투쟁은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은 자료에 접근하는 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권한을 10분 활용하는 투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외 투쟁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보고 있잖아요. 어떤 밖에 나가서 투쟁을 하면 정당은 정당 연설회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장외와 장내를 가리지 않고 활동을 광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평상시에 꾸준히 전개하는 게 맞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그 마지막으로 내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하는 것이 그 단식이나 삭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은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상황이 자기 정당의 의지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첫 번째는 대안을 내세우거나 또는 대안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 현상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선점해야 되는데 사실은 삭발을 하면 그 의원만 주목되지 그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 반대 의견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김수민 평론가죠.
네. 동양대 최성해 총장 네. 최근에 조국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하면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인데요. 예, 예. 이 최 총장의 여러 이력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를 운영하면서 친동생이 경영하는 건설사에 각종 공사를 몰아줬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의 2015년 감사에서 이미 적발이 됐다고 하고요. 당시에 최 총장과 그 동생은 입찰 방해죄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동양대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북서울 캠퍼스 본관 신축과 같은 이런 시설 공사 2건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집행을 했다가 적발돼서 경고 처분을 받았었고요. 예. 친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낙찰받았다. 이 자체가 소위 얘기하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북서울 캠퍼스 조정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 과정에서 추정가액이 168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낙찰받은 금액은 119억 원, 네. 무려 50억 원이나 168대 119. 이게 큰 금액이 차이가 난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낮은 금액을 써서 내서 입찰을 받는 예. 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많은 분들은 공사 비용 빼돌리기로 의심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게 사학 비리의 전형적인 사례다. 네. 이렇게 질타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예. 해당 건설사는 해당 공사 실적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오다가 최 총장이 최근에 뉴스에 떠오르면서 네. 홈페이지에서 이 내역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떳떳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발견이 된 것이죠. 네. 그 교육자적 양심이 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교육자적 양심이요. 예.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현재 박지원 의원이 검찰에 대해서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 대검 고위 간부에게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조국 장관 일가족을 수사하자라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맬 필요가 없다 네. 지적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 의도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아무리 장관이라 할지라도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으로 보이나 지금 이 시기상으로는 마치 봐주기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서 하는 아이디어는 오히려 좋지 않다. 네.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다시 한번 냈습니다.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부산지검 A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문서 위조, 발행 같은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는데요. 부산지검에서는 당시에 이게 경징계 사안이라서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그 당시 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현재 중앙지검의 특수부는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수십 명을 동원해서 샅샅이 뒤진 후에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 위조 부분을 기소해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본인의 양형 감각상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 검사의 범죄가 훨씬 더 중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검찰은 스스로에게 관대하게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이중 적용한다면은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라는 강한 비판을 남겼습니다. 고소장을 왜 분실했어요? 글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던 중에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으로 사표가 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의 비위에 대해서는 뭐 못 본 척 혹은 뭐 웬만하면은 이게 뭐 없던 일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외부에 대해서는 탈탈 턴다. 검찰이 내부서부터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밖의 일에만 관심을 두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과 파면이 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처우입니다. 네.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근데 검찰은 제19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표를 수리해주고 추후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했다라는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요. 임은정 검사가 전에 그 여주에 있지 않았나요? 그죠? 임은정 검사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 여주에 계셨던 분인데 그리고 저기 울산으로 갔어요. 예.
그래서 의정부지검에 있었네. 여주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의정부지검에 있었다가 울산지검으로 갔는데 이게 뭐 서울에서 너무 먼 곳으로 가서 이게 또 어떤 의도인가? 윤석열 검찰총장 그 인사로 해서 울산으로 가게 된 건데, 하여간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좀 쓴소리들을 많이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문정 검사가. 알겠습니다. 자, 이제 6시 첫 뉴스를 마쳐라. 네. 이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한가위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한가위 소식. 명절 관련. 지금 이제 귀성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 고속도로 소통 상황이라든지 뭐 날씨라든지. 알겠습니다. 날씨하고 교통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교통이요. 교통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고속도로 소통 상황.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창석. 저는 저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감이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대통령이 기록관 지시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경로했다라는 소식이 첫 번째 뉴스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폐색이 좀 짙어 보입니다. 오창석 평론가. 대통령 기록관, 문재인 대통령만의 대통령 기록관 뭐 만들기로 했다. 이 소식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부인을 했고요. 또 문 대통령이 또 이런 기록관 논란에 대해서 경로했다는 그런 소식도 나왔고요. 자,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6시 어떤 뉴스가 나올지 여러분들도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시 5분에 오겠습니다.